우리 주변에는 드러나지 않는 중독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섹스 중독, 음식 중독, 스마트폰 중독, 가장 파급력이 큰 중독은 주식 중독입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주가 하락에 불안해하고 본전 생각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나깨나 주식 생각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수한 종목의 시세 생각이죠. 이런 게 중독인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불확실성에 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정 파탄, 재산 탕진에 본인의 몸과 정신까지 만신창이가 됩니다. 비참한 사연도 졸라 많아서 구구절절합니다. 저도 예전에 억대 금액으로 주식 매매를 해본 적이 있고 마카오에서 한 달 살면서 카지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 생각들을 테스트해본 건데 아니다 싶으니까 맛만 보고 털고 빠져나온 케이스죠. 이 영상은 손실을 보고 있는 초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거나 존버 투자하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자, 주식을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라면 다음 달에 월급을 받고 그동안 최대한 생계비를 아껴 쓰면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이런 족같은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주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퇴 이후에 죽기 전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그지같이 살기 싫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위해서 한탕 해먹으려고 주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직장 생활이 안 맞아서 쉽게 돈 벌고 싶어서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로또 하듯이 주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은 단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다니는 겁니다. 그냥저냥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꾸역꾸역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위해 소중한 시간들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이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저당 잡히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기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면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식 중독 문제입니다.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재테크로 포장된 사행성 게임이죠. 그래서 주식하다 말아먹은 사람들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중독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재정 파산이나 이혼을 해야만 중독 문제를 인식합니다. 보통 난 중독까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하죠. 중독 증상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라도 주식 시세를 보지 않으면 불안한 경우, 장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가가 생각나는 경우, 기분이 나쁘거나 초조할 때 주식 매매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경우, 투자를 중단하려고 하면 불안해지는 경우, 본전을 만회하고 말겠다는 강박관념으로 무조건 매매를 하는 경우,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경우, 주식 투자를 위해 분에 넘치는 대출을 받는 경우, 주식 투자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는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이 중독이에요. 중독은 쾌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독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은 쾌락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왜 주위에서 난리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전산상으로 숫자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죠.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접 만져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전 생각을 잊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없다면 혼자 지랄하다 혼자 말아먹은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노답 인생, M창 인생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주식 중독자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실패하지 않는 법, 실패담, 생존 법칙 이런 족같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쓰레기 영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이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원래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망하는 거 보는 게 더 재밌죠. 그리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신용조회 결과 좀 까고 찍으세요. 깠는데 등급이 높으면 인정.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고수들은 투자자들 모집해서 돈 빼먹으려고 하거나 책 팔아먹으려고 하거나 투자자들 유혹하는 마케팅 이딴 짓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수익률이 좋아서 돈을 잘 번다면 방구석에서 영상이나 찍고 있을까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에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고수들은 한국 최고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일부 찐따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주식쟁이에 있어서 테마주나 우량주 상관없이 수익을 주는 종목은 좋은 종목, 손실을 주는 종목은 족같은 종목입니다. 스킬은 싹 다 빼고 마인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식판에 절대 법칙 같은 건 없다. 주식판에서는 계속 대박을 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식 매매에서 승률을 높이는 원리는 잃지 않는 겁니다. 100번 거래해서 100번 본절해도 이기는 거예요. 잃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거죠. 그러려면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시장을 확신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멍청한 짓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식 매매를 사업하듯이 해라.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주식 매매는 심리 게임이고 확률 베팅입니다. 주식의 시세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보다 손실이 적어야 지속 가능한 베팅이 가능합니다.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하기 빼기의 삶에서 곱하기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신용대출, 담보대출, 미수, 신용, 스탁론도 활용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수단들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빨리 망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매매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매수하기 전에 긴장이 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숨이 가쁘다면 그 매매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오기까지 베팅하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충동 매매를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매수할 수 있지만 매도는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실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빠른 손절매가 다음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평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나만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나 시장에서 항상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회 놓친 걸 아까워하기보다는 손실 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은 하루 종일 차트나 현재가 창만 보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몸 파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시간만큼 돈을 맞바꿔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입된 시간이나 노력과 수익률은 별개라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기사 쳐다보면서 이슈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돈을 버는 데는 거의 소용이 없어요. 주식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매매의 낄끼빠빠를 제대로 못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찐따같이 방구석에서 종일 주식에 올인한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99%의 개미들이 그렇게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는 중독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강박증을 갖고서는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과 병행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의 몸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몸과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활동을 졸라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무조건 아껴 쓰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게 미래를 보장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보다 훨씬 빨라요. 일하지 않는 자본은 죽은 자본입니다. 좋은 월급쟁이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최악의 교육입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냉혹한 주식의 세계에서 반드시 성공하셔서 자유롭고 주도적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통제력을 기르고 적게 잃고 많이 버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결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힘들게 번 돈 갖다 바치지 말고 주식판을 떠나세요.